앞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조선 역사 왜곡의 시작은 우리 선조이다. 주원장사를 보면 예측할 수 있다. 또 하령하고 압록강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역사 왜곡은 뭐 과거나 현재나 매일반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동북공정이나 일본이 뭐 임나가야를 한반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그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역사와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대한 역사를 더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살고 땅이 없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자신의 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역사 자료와 근거 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옛날에 자신들의 사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역사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 없이 살 수 없다. 역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 이제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피디님이 되겠는데, 아메리카 대조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성계가 태어난 화랑이 현재의 신강성의 이제 트루판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시는 분은 이게 저는 이제 누군지는 이제 알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그런 지도 자료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추적을 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그런 설명을 하니까 별로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뭐 이분들도 자신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지만 아무리 역사 왜곡을 한다고 해도 그 역사 왜곡을 하는 땅에 그 주변에 그 지명이나 명칭들을 바꾸는 거지.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저기 멀리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그 조선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조작하려면 힘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예전에 뭐 영국이나 그 서구 쪽에 그런 이제 새로 이제 개발된 과학 문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시아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지를 이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 국력을 가져야만이 남의 나라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그들의 이제 역사를 마음대로 이제 편집하고 조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당시 제국 열강 중에 이제 힘이 센 나라가 예전에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이 아시아 중국하고 한반도로 다 접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그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국력은 강력한 무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없이는 남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천태자 엑셀님의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 되는데요. 엑셀 강의를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엑셀은 이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학, 계산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거기 이제 수학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걸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엑셀 이제 사용법을 좀 배우고 싶다면은 이번에 이제 채널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댓글이 자주 사라지는데요. 링크 달면 댓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의 특성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검열 때문에 요즘에는 주소를 적으면 댓글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댓글 달면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죠. 뭐 역사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댓글을 남기면은 특히 이제 주소를 남기면은 그것이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자료 이제 출처를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옛날 이제 사이트 이제 이름이 있는데 뭐 조선 6.15 이제 검색하면 되고요. 제가 이 사이트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와요, 저는. 그래가 저는 요거는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한자로 조선 6.15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또 요것도 어느 건지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조선 6.1학이라고 하는데 요 책자가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건덕규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조선한 역사서이다. 건덕규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동아일보 창간호에 보면 우리나라 영역을 5대양 6대주라고 기술을 해놓은 분이 이분이 이제 건덕규 선생님이 됩니다. 이분이 1929년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조선한 이제 역사서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체제를 5편으로 나누었는데 제1편은 상고 6장, 제2편은 중고사, 상해 삼국시대 12장, 하해 남북시대 7장, 제3편은 뭐 군고사, 뭐 고려시대, 그리고 근세사, 이조시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연호, 뭐 당색도 또 첨부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뭐 이조시대 그러면은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의 조선을 의미합니다. 이시조선 이렇게 부르니까 좀 낮춰 부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고려사는 보통 왕시고려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고려사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조선이 고조선하고 근세 이성계 조선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나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시조선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조는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예전에 KBS 역사 채널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일본이 이렇게 이시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건덕교 선생님의 글을 보면 달단동 홍원이라 한 것을 보면 화랑이 달단동이며 이곳이 또 홍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무라 이제 이름 지은 것이 아닌가 이제 나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거는 없는 내용이고요. 뭐 홍무라는 요거는 이성계의 이제 연호인데 뭐 한자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뛰어난 군인이다, 뭐 무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홍건정 난을 일으킨 그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는데요. 주원장은 농민이지 않습니까? 농민이 군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민이 아무리 그 병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인도 아니고 칼을 달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인도 군인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기준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거는. 건덕규 1924년 조선 6.2와 그 조선 6.1하고 내용도 달라 올려봅니다. 경매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 저자도 같은데 내용도 변경되었네요. 무엇인가에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경매 사이트라고 설명을 하네요. 뭐 내용이 뭐 달라졌다면은 글쎄요 뭐 압박이 있어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자신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뭐 새로 책자를 이제 편찬을 하면 내용을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본인만 알겠죠. 뭐 조선 6기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복사해가지고 남겼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댓글을 한 8개 정도 남기셨는데요. 제가 이제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한자를 또 남겼네. 요거는 제가 못 봤네요. 자, 사이트 주소를 적어줘야지 내용만 적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용에 황하라는 지명이 나오네요. 그 한반도하고 베이징 아래쪽 황하까지가 조선의 땅이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탐나는 한반도 제주도가 맞는 것 같네요. 자, 내용으로 보면요. 자, 내용은 요 위쪽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트 링크 달면 댓글 안 돼요. 옛날 그 사이트가 있는데 코케이라는 그 사이트 가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좀 못 찾겠더라고요. 자, 여기서 태백산의 알타이산이 되고 대흥안령이 되는 것이죠. 외흥안령은 알타이산 북쪽 지맥이고 여기서 흥룡강성이 있었다고 중국 고금 지명대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알타이산을 금아림이라고 했다고 중국 고금 지명대사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타이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알타이 산맥은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의 국경에 걸쳐 있는 길이 뭐 1900km의 산인데 중앙아시아 이제 위쪽에 이제 산맥이 있다 하니까 이거 지도를 보면은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중간 이쯤에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하고는 좀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 이제 산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알타이 산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알타이 산이 있는 이제 북쪽 지명이 흑룡 강성이 이제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알타이 산을 금아림이라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나오는데, 그래가 제가 흑룡 강성이라고 고금 지명 대사전에 찾아봤어요. 자, 요게 이제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북경 동북 2300리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뭐 흑룡강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의 동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흑룡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베이징에서 동북쪽으로 3300마일 떨어져 있다. 북동쪽에는 해롱 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해롱 이제 장성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보통 이제 여기가 나오죠. 자, 해롱 이제 장성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자, 지도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위쪽에 자, 여기에 이제 흑룡 강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흑룡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앞전에 고금 지명대사전에도 설명을 하잖아. 베이징의 북동쪽에 흑룡 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북동쪽에 해롱 장성이 있다. 뭐 러시아의 아무르성과 이제 접해 있다. 부속적에는 에르구 강이 러시아의 뭐 시바키르 이제 주와 이제 접해 있다. 길림성 남쪽으로 송화강 경계로 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고금 지명 대사전이에요. 이것도. 이건 일본 사이트인데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 사이트가 됩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뭐 흑룡강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흑룡강상이 북동쪽으로 둘러싸여 있고 송화강 그 송화강하고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흑룡강성이 있었다고 중국 고금 지명대사전에 나오고 알타이산을 금아림이라 이제 불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알타이산이 이제 금아림이라 이제 불렀다는 요거는 제가 이제 고군 지명대사는 좀 확인을 좀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요 흑룡강성만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흑룡강성이라고 여기 위쪽에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 제가 요거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알타이 산맥이란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선은 동대양 서북의 제한이 동은 대를 남은 탐나에 지하고 북은 흑수를 이제 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흑수가 보통 뭐 흑룡강이라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연하고 선은 기마림을 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이제 기마림이라는 거 요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댓글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마림 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흑룡강에서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이제 금화린까지 이제 간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금화린까지 접하는데 사막에 이제 접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황하 접하고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자, 그리고 태백산이 이제 북쪽에 있고 송화강 연안이 이제 그 중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흑룡강이 있는 요 흑수가 있는 요 지역하고 송화강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송화강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앙을 기점으로 했을 때 조선의 땅에 영향이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요 이제 송화강이 이제 어디 있는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송화강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 뭐 제대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여기 이제 하얼빈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흑룡강 흑수 있는 위치하고 뭐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제가 장백산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위쪽에 흑룡강 흑수 있는 데하고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아림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조선의 땅의 영역이다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선은 동대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도로 보면은 그 동쪽에 이제 큰 바다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그리고 서북에는 제한이 그 서북에 이제 이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 동쪽에는 이제 큰 바다가 있으면서 이제 서북까지 이제 조선의 영역이다. 제라고 하니까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조선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한반도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인데 자,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제 바다가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고 북쪽으로 가면 여기에 흑수가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흑룡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설명이 됩니다. 즉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또 사막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막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동은 이제 대를 련하고 대에 그 미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대는 이제 큰 바다 아닙니까? 자, 있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한반도로 봤을 때 그 동쪽에 이제 바다하고 현재 이제 러시아 땅 이제 그 부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탐나와 이제 접한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뭐 탐나 그러면 보통 뭐 여기 이제 한반도 이제 여기 제주도는 이제 의미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남으로 가면 탐나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한반도로 이제 설명하면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큰 바다 남으로는 탐나에 이제 미치고 그리고 이제 북은 이제 흑룡강하고 이제 가까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흑룡강 그러면은 뭐 거지도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 이주도 많이 보셨지만 이거는 1594년 지도가 됩니다. 이 한반도 이렇게 꼭대기를 보면은 흑룡강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흑룡강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죠. 뭐 이 지도로 보면은 뭐 한반도 꼭대기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두산 요거 위쪽에 이제 그려져 있죠. 여기 이제 회long 장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은 금하림으로 뭐 접한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뭐 요 금하림도 요것도 이제 지명을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죠. 금하림은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연예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 지천태자 엑셀님이 아래쪽에 이제 원문을 이제 달아주셨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금하림이라고 찾아놨는데 제가 요거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라 이제 적혀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이테산 아륵단이라고도 한다. 또 아이탄이라고도 한다. 몽고와 금에서는 아이탄이라고 하였다. 옛적에는 또 금산이라 칭하였다. 자, 여기 이제 금산이라는 이런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산이 이제 고지도에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요거 1785년 요거 대천 강요도가 되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한반도 요 꼭대기에 여기에 보면은 금산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동금산이 돼 있고 서금산이 돼 있죠. 근데 이 지도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보면은 뭐 거기도 금산이 이제 표시된 듯한 그런 걸 전에 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위쪽에 보면은 자, 요게 이제 흑룡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요 글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흑강이라고 이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맨 같은 이제 지명인데 약간 표기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산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왼쪽에 예전에 보니까 여기 금산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본 적이 좀 오래돼가 그런데 자 여기도 보면 금산이 있죠. 여기 근데 금산이라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나 보면은 강의 이름이 흑룡강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게 북흑이라는 말은 있네요. 여기 뭐 흑자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뭐 흑수라는 그런 지명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지도가 이 짤레가 그런데 뭐 이 강물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기도 강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아마 뭐 다른 고지도 보면 여기에 흑룡과 이거하고 이제 뭐 연결이 되시 뭐 많이 그려진 지도가 있더라고요. 금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여러 군데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고지도 하나 더 보여줄게요. 1602년도 고려 망국 전도를 보겠습니다. 뭐 이 지도는 뭐 로마 가톨릭 예수회 마테오 리치하고 이지조와 같이 이제 남겨놓은 그런 지도인데요. 현재 이 채석본은 일본에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지도가 됩니다. 일본에서 아마 이걸 이제 베껴가지고 뭐 채색해가 새로 만든 건 아닌가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앞전에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금산이 나오죠. 여기 동금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기도 서금산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앞전에 본 대천 강요도 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지명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금산, 서금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여진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여기는 제가 좀 지도를 살펴봤는데 흥영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흑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흑룡강에 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강줄기 같아요. 근데 보통 흑룡강을 그러면 이쪽 위쪽에 이 강줄기를 많이 이제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러면은 흑룡강이라고 뭐 적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게 물줄기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연결이 어,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이 지도로 이제 흑룡강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이 물줄기가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이거 뭐 여기서는 이제 강의 물줄기가 물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돼 가지고 하루로 이렇게 이제 흘러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 위쪽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모래 점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게 사막입니다. 자, 그리고 요 지도에서는 이제 천산이 이제 어디 있는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천산이 어딜까요? 요거 지도는 좀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인가 이제 천산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띄네요. 한테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금아림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예적에 토금산이라 칭하였다. 여기 이제 금산 나오죠. 금산인데 제가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건데 짚어드렸습니다. 이르티시강과 에네사이강 두 강을 가로질러 묶어준다. 그 본맥이 가포다로부터 동남쪽으로 향한다. 본맥이 이제 동남쪽으로 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남쪽이면은 방이라 보면은 쉽게 이제 사각으로 잡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찰싹국도부를 행으로 지나간다. 하란산과 함께 그 언덕이 이어진다. 그 북쪽은 생유 경목령이 기울어져 있고 가포다를 에워싼다. 오랑의 서북이다. 우리나라와 아라사 러시아의 경계선이다. 사란산맥이라고도 칭하고 또 사란살이라고도 한다. 학금도가 러시아 경계에 들어간다. 이를 외은안녕이라 한다. 사란의 남쪽을 당로산맥이라 한다. 또 남을 향해산맥이라고도 하고 같이 동쪽으로 향한다. 물이 이제 동쪽으로 계속 이제 흐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이 마테오리티 그 난기 이 고뇨만국 전도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물이 이제 흐르는 걸 이제 설명하는 부분 이거하고 이제 동일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동금산이 있고 뭐 서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대천강로도에 보면 이쪽쯤에도 여기 이제 금산이 하나 있었는 거로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이제 동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자, 요거는 1402년도 홍익강요의 역대국지도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위쪽에 이 강물 쪽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명을 보면 뭐 흑룡강이라고 뭐 써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지도에 보면. 이 지도는 좀 특이한 게 우리가 현재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지명하고 이제 많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지도를 이제 좀 축소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으로 이제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사막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사막이니까 위쪽에 요게 흑룡강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겠죠.
이렇게 이제 그려진 이제 고대에는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금산이라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나요? 뭐 눈에 이제 잘 안 띕니다. 여기 이제 천산이 있네요. 자, 계속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계속 살펴봤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또 남을 향해 산맥이라고도 한다. 같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생능각하의 수원이 된다. 하파여 동쪽으로 뻗어나간다.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한다. 돌기한 우뚝 솟은 것을 금특산이라고 하였다. 또 두 개의 지맥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향한다. 외헌령에 속한다. 하나는 동쪽으로 향한다. 이것은 내헌안령에 속한다. 이것이 아이테의 산맥이다. 마침내 골륜산과 합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이제 골륜산이 나오네요. 이 골륜산이라고 하면은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먼 데 있는 산인데요. 지도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현재 이제 여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골륜산이. 지도를 한번 축소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졌는데요. 골륜산으로 이제 흘러 뭐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여기에 해룡장성이, 그럼 여기가 뭐 흥룡강이 보통 이제 여기 있다고 이제 아는데,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그 뭐 흥룡강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네, 되는 것 같네요. 자, 칼라를 한번 볼까요? 칼라로 보면 여기는 완전히 이제 사막 지대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내용으로 보면 마침내 뭐 골륜산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 이제 위쪽에 이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한번 봅시다. 아르탄이라고도 한다. 또 아이탄이라고도 한다. 몽고와 금에서는 아이탄이라고 하였다. 옛적에는 또 금산이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요거 금산은 아까 그 제가 이제 고지도로 이제 보여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금산을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요 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금산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천강령도 보면 이 서쪽 편이 아닙니까? 금산은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지도에 또 금산이 여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동금산, 뭐 서금산, 네, 그런 게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금산의 지명이 이제 두 군데 있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 아래쪽에 또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한자를 이렇게 원문을 적어놨는데,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자, 흥안령 내외로 두 개의 지명으로 나누어진다. 흥룡강에 있고, 남흥룡강 경내에 있다. 내흥안령이라고 한다. 음산의 동쪽을 바라보는 산맥이다. 흥룡강 북쪽은 러시아의 소속의 시베리아 경에 있는 것을 외흥안령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명칭은 사턱강미령이다. 아이테산의 동서의 산맥이다. 흥안을 만주어로 금아림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아림을 번역하면 산이다. 옛적에는 또 아이테산과 별개의 동금산이라 칭하였다. 내흥안령 주하고항을 이제 참조해서 이제 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흥안을 이제 만주어로 이제 금아림이라 이제 불렀던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이 금아림이 이제 흥룡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흥룡강성이 있는 그런 위치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고지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뭐 흥룡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뭐 한반도 이 위쪽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로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 보면 흑수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흥룡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아림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흑수에 이제 닿고 선은 이제 금아림이라는 이제 불렀다. 그러면 흥룡강 서쪽에 이제 금아림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금아림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이제 금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 언덕 그리고 숲을 그러니까 이게 금색으로 이제 빛나는 그런 이제 숲을 지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다음에 이건 사막 지대를 이제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곳은 사막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흥룡강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보통 흥룡강이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금아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막지대에 이제 숲이 우겨진 숲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막으로 생각되는 거는 이 부분하고 여기 허연색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금아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숲을지대 아닙니까? 여기 사막지대이면서 숲을지대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물줄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이쪽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 뭐 이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많은 이제 물줄기가 있는데 뭐 여기를 이제 설명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여기 좀 남쪽으로는 탐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 탐라가 있는 데는 한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위쪽으로 가면 이게 흑수가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고 흑수가 나오는 서쪽에 금아림이라는 또 수풀이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거가 이제 접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잖아요. 흑수하고 금아림이 같이 이제 가까이 이제 붙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막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잖아요. 모래사 나오고 사막사가 나오니까 금아림에 그 근방에 이제 사막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고지도로 보면은 자, 금아림 여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또 사막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설명이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사막에 하고 다시 나무로는 이제 황화를 이제 접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무로는 황화를 접한다. 자, 그러면 고지도 보면은 여기 이제 황화가 이제 어디겠습니까? 우리 보통 황화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황화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현재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지만 과거는 이렇게 흘렀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맞잖아요. 금아림에서 사막이 있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황하가 나온다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태백산이 또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즉 다른 이름으로는 백두산이라 부른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금아림의 남쪽에 이제 황하가 나오는데 그 북쪽이 이제 백두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화강 연안이 그 중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화강 연안이 그 중앙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연안 아닙니까? 연안이면은 이게 물이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소나무송
오타, 송화, 강, 그 따르다, 길을 따르다, 연안, 언덕, 기슭, 기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앙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고지도로 보면은 이 송화강이 이제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흑수인데 그 연안이 이제 중앙이다 하니까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중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천이 조선역을 획하고 인정을 조산하니 이는 상거육 대문명창 계자 일 환천 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이 있는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조선 땅의 영역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책자가 이제 건덕교 1924년 조선 6기 이제 책자의 내용이 됩니다. 그 태백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 위치를 이제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아림에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항아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태백산이다. 즉 백두산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아가 있는 그 위치가 거기가 그 위쪽에 이제 백두산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황하가 어디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황하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렀다고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앞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면 제가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사막이 나오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항아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백두산이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백두산일 가능성이 또 있고 요게 이제 백두산일 가능성이 또 있는데 황하 이제 물줄기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백두산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백두산이 있어 이거는 그러면 가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이 백두산은 그 많은 고지도에 여기 백두산이 이제 적혀 있으면 그게 이제 가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죠. 그럼 백두산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백두산은 항아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백두산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땅의 이제 영역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조선 땅은 이렇게 돼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 시작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흑수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의미 됩니다. 흑수까지 가가지고 여기 금화른까지 가가지고 사막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조선 땅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쪽은 항아까지 이제 된다고 하니까 항아는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다 조선 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이다 뭐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송화강 연안이 이제 중앙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앙은 이제 여기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송화강 그러면은 이제 흑수하고 이거가 연결되어 있는 이 하루 쪽 여기가 이제 송화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넓이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황하까지 있으니까 요 부분이 조선의 이제 영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태백산을 제가 검색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민족의 시조 당군의 아버지라고 전하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산 태백산. 넓은 의미로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문화적으로 신성한 의미와 특수한
기능을 가진 성스러운 산에 대해 일반적인 명칭이다. 태백산은 특히 당군과 관련해서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전하는데 그 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현존하는 당군 신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삼국유사에 태백산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군 신화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보다 앞선 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최치원 상대 사시 중장을 인용하여 태백산으로 이제 기록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 이후에 나온 제왕운기, 세종실록 기리치는 동국예지성에 하면 동국사력, 동사강문 등 당군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서들은 태백산으로 이제 기록한다. 태백산이 있는 위치가 이 당군이 있는 위치하고 같은 이제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을 남겼잖아요. 고조선이 어디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제 채널에 와 있는데요. 이 고조선을 검색하면은 현재 여기를 설명해 주죠. 고조선이 만백제 대륙 베이징이다. 고구려 마지막 수도 평양 베이징이다. 자, 고조선 만 지역이다. 자, 고조선은 만 지역인데 당군과 기자는 다른 연나라의 위치, 고조선, 기자조선 위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연나라가 있는 위치가 이제 고조선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베이징 북경이다.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고조선은 베이징 평양이다. 대동강이 있다. 이 설명을 해줘.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고조선 낙랑궁 위치 베이징 평양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어스로 보면 고조선이 여기에 베이징 북경 이쪽으로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쪽에 이 커다란 산맥이 이게 태백산이고 이제 백두산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백두산입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여산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게 태백산이고 이게 백두산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한반도 여기에 있는 이 백두산이 아니고 북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산이 이제 백두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게 이제 황하 이제 위치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잖아요. 황하가 있는데 가까이 이제 백두산이 있다. 그것이 태백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더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을안령, 흥룡강성 경내에 있다. 외을안령에 대입하여 내라고 한다. 외을안령은 흥룡 강북 쪽에 러시아 경계에 있다. 그 산맥의 서남쪽이 음산의 산맥이다. 동북은 흥룡강에 다다른다. 동남으로는 다시 돌며 소고비처럼 구부려져 있다. 대체 성경계에 거의 들어가 있다. 대주의 세 번째 지맥이다. 서쪽을 대은안녕이라 한다. 서은안녕이라고도 한다. 동쪽은 소은안녕이라고 한다. 북쪽은 이물호리산이라고도 한다. 상수행 것은 각 본향 조항을 보라.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데 아이테산의 북쪽 지맥이다. 흥룡강 북쪽에 러시아국 시베리아 경내에 횡으로 드리워져 있다. 크게 구분하여 아포라위 산맥이라고도 한다. 사탐 남미산맥 청강이 28년 니포 조약에 의하면 외허량상력이 국경선이 된다. 이 조약에 이전에는 외허량령 이북을 아울러 우리의 땅이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효종의 나선 정벌이 알타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니포 초약이 외을안령을 경계로, 즉 알타이산을 이제 국경으로 정해졌다고 하며 효종의 나선 정벌 결과물이 니포초 조약입니다. 위키에서 니포초 조약과 나선 정벌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이죠. 조선군이 대거 참전한 내용이 니포초 조약에 나옵니다. 자, 그래,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니 러시아 흥룡강하고 대륙 베이징을 항하를 포함한다지요. 요건 지전태자님도 나중에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흥룡강이 아니라 알타이산에서 흥룡강이었던 것이죠. 결론은 알타이산이 백두산이고 장백산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또 흥할연령 백두산이고 지금의 흥할연 산맥은 가짜란 얘기가 됩니다. 제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알타이란 말은 없는데요. 흑룡강이 알타이인가요? 흑룡강은 한반도 만주 꼭대기강 아닌가요? 웬 알타이가 나오나요? 만주 일대하고 대륙 베이징을 얘기하잖아요. 태백산하고 송화강 중안이라고 하고요. 송화강이 알타이 산하고 가까이 있나요? 태백산은 한반도 산이 아니고 송화강 가까이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하고 약간 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전태자님은 알타이 산이 이제 흑룡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장백산이다 그리고 백두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지도로 보면 알타이산은 이쪽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고 이제 태백산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고조산이 있는 위치가 거기가 태백산이 되고 백두산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고조산은 제가 여기 있었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위쪽에 있는 이 산이 태백산이고 이것이 이제 백두산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좀 오래돼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고조선의 위쪽에 있는 이 산이 예전에 한번 태백산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하의 물의 이제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황하는 발원지가 대부분 이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 동쪽으로 황하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륙으로는 흘렀잖아요. 그러면 황하강을 벗어나는 이 알타이산이 있는 지역은 태백산과 백두산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하강이 있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고조산이 있는 위치는 이쪽이라 이제 보니까 여기가 태백산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니면은 황하가 이 남쪽에는 이제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면은 고조선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황하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고조선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고조선의 이제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천이 이 하늘이 이 조선역을 조선역이라고 하니까 이 조선은 이제 강력을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조선의 지형, 땅의 경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획하고 긋다, 나누다 그런 설명을 하죠. 조선의 이제 강력을 이제 나누는데 인종, 뭐 인종은 그대로 뭐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뭐 성씨, 종 그런 것을 나타내니까 인종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조선의 이제 구역을 이제 나누는데 그곳에는 인종이 살고 있으며 조상하니 조상, 사상하랍이 조상을 낳았다, 태어나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 고, 육, 대, 문명, 창, 계자 윗상, 위, 하늘, 임금 그 있고 여섯육, 여섯 개, 큰데 크다, 여섯 개의 큰 문이, 채색, 얼룩 문명이 있었다. 그 발급명이니까 이제 문명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할 창, 비슷하다, 만들다, 10개, 열다, 열리다, 놈, 사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옛적에 6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인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환천족이라 이제 하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환천족이라 하면은 이거는
하늘의 나라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환이라는 이 뜻이 들어가니까 그 6개 문명 중에 이 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하나 이제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이면 이게 황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황국이 이제 하늘의 결의의 나라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이 한천족이 뭐 다른 말로는 통고사 종족이라 한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통고사가 이제 퉁구스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그럼 이게 퉁구스 종족이라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대하고 그 성이 영명용량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령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밝은 명이라고 하니까 밝은 신령, 날쌔다, 과감하다, 결단력이 있다. 날쌘 용이라고 하고 풀성할장, 풀이 성한 모양, 풀이 고루가지런한 모양, 엄숙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신령처럼 이제 밝고 날쌔고 뭐 엄숙하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인순숙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랑할 자, 사랑하다, 의지는 의지다, 순박할 순, 순박하다, 밝을 쑥, 밝다. 어질고 이제 사랑하며 순박하고 이제 밝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됩니다. 뭐 이걸 이제 전체로 이제 다 이제 해석을 하면 옛적에 이제 고대에 이제 문명이 6개가 이제 열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환천 이제 족이다. 여기서 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환족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통고사 이제 종족이라 하니 크고 밝고 곱게 영명하며 자인숙 뭐 사랑하면 이제 순박한 그런 이제 종족이다. 그게 이제 대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퉁구스족이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퉁구스라는 이름은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퉁구스 어족이라는 어족을 상징한 명칭이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예벤키족 퉁구스라고 이제 부르는 데서 이제 유래했는데 그 어원은 명확하진 않다. 독일 한니 율리우스 클라프로트가 처음 독일에서 사용했으며 이후 1850년대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에 의해 영어에서 도입되었다. 대한형이 만주 퉁구스로 간혹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주족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퉁구스카라는 지역은 동시베리아의 퉁구스칸, 즉 예네세이강 연변에 있으며 동으로는 태평양 연안에 이른다. 이 명칭 역시 퉁구스인 에게서 유래했다. 러시아어로는 퉁구스, 동부 트르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멧돼지 혹은 시태지를 뜻하며 고대 트리크에서 이제 유래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중국어 동어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본다. 현대 발음에 있어서는 유사성에 따라 동어가 언어상 퉁구스어라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세워진 적도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퉁구스 제민족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그리고 요하 지역에 유래를 둔 민족 집단으로 생각된다. 그들을 언어인 퉁구스어족에 대해서는 한국어족, 트리크어족, 몽골어족 등과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 만주족이 퉁구스 언어와 비슷하다고 보고 표현을 위해 만주족 퉁구스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베리아의 퉁구스 민족들을 만주족과 비슷한 퉁구스족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전 만주족이 시베리아에서 진출하였거나 여러 기후적 이유로 만주족이 시베리아에서 이동하고 시베리아 민족들이 만주족 사회에 편입되어 만주족 언어화된 것으로 현재 시베리아의 퉁구스 민족과 만주족 유전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없다고 하네요. 뭐 아래쪽에도 이제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본에도 오로크인 등 50에서 70명 정도의 퉁구스족이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퉁구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이제 일컫는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보는 내용이 되네요. 보통 뭐 한국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있었는 거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문에도 보면 여기에 환천족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황국의 이제 일족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은 동아시아 즉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태백산이 있는 곳이 황하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그것이 그 상고 시대에 이제 고조선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대륙 그 북경 쪽하고 현재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그 일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댓글링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페이지만 내용을 제공해서 금아림은 알타이산 금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금아림이라는 게 이게 이 금산이라는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금산이 있는 데가 여기에 이 퉁구수족이 있고 뭐 고조선이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네요. 대청 강로도에 금산이 이제 표시된 지역이 두 군데 있다고 설명이 드렸잖아요. 현재 보시는 여기에 이제 금산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요런 또 지명도 보인 것 같아요. 이게 흑산이라고 이제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막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천산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이동을 해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아래쪽은 여기에 압록강 서져 있고 조선 입구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이 지도는 뭐 1785년에 이제 제작되어 있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동금산, 서금산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이라는 게 이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조선에 있는 위치가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기마림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알타이산이라고 예상되고 그게 금산이라고 이제 생각되면은 알타이산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산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백두산이고 태백산으로 생각을 하면 그 뭐 고조선이 그럼 여기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다면은 조선이 있는 지역의 동쪽에는 바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가 아니잖아요. 사막지대 아닙니까? 이 동쪽 방향 그러면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는 이제 사막지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럼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면 이 아래쪽 대륙이나 이 한반도는 도대체 누가 살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고조선이 이쪽으로 그러면 이동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사막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 살지 못하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했다니 그런 설명인가요? 그러나 그 기록을 보면 이동했다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지형적인 이제 지리를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뭐 동쪽에는 이제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뭐 사막이 있고 뭐 금아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태백산이 있다. 그런 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타이상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한반도하고 이 대륙을 이제 설명하는 이 부분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내용도 이제 보시면은 조선이 있는 위치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동쪽으로는 대양이 있고 뭐 서북으로 이제 접하고 있으며 대양이라고 뭐 동쪽에 큰 바다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동으로는 이제 대해가 있다. 여기도 이제 큰 바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고 남으로는 탐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북으로는 여기 흑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쪽에는 기마림이라는 금색의 수풀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 서쪽에는 또 사막이 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뭐 서쪽이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까이에 이제 사막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제 붙이다. 즉, 기마림이라는 곳하고 사막이 이제 같이 붙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또 그 남쪽에 이제 황하가 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다 성립하는 지역은 여기에 있는 이 지역밖에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이제 한반도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 황하가 흐르는 이쪽 이 부분만이 그 위치에 이제 설명이 된다.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뭐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다른 민족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살았겠죠. 우리 민족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대륙 쪽도 이쪽을 보면은 다 이게 평야지대 아닙니까? 여기 이제 논농소가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대체로 이제 이 고조선이나 저거를 표시에는 이쪽 부분에 이제 많이 서식하고 다른 민족들은 여기 산악지대 이쪽에 이제 많이 살고 있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이제 위치는 여기 북경 이쯤에 이제 돼야 되고, 여기 이제 산이 이제 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태백산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고, 보통 우리 백두산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 태백산이 이제 역사 지명 이동을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차후에 이 태백산이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또 이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 역사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여기에 있던 고조선이 여기에 한반도 평양의 이쪽에 이동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나중에 계속 사설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이 한반도 남쪽에 또 고조선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이렇게 자꾸 지명이 변경돼가 이동돼 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고조선이 이렇게 이제 강대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작은 이제 땅덩어리로 이제 변해버린 경우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제 해석은 이제 그렇습니다.